장성철은 하나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은 15년 전 장성철과 인연을 맺었던 박동수에게 온 연락입니다. 그 전화를 받은 장성철은 곧바로 박동수를 만나러 갑니다. 장성철은 박동수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자 없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성철은 미납된 박동수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박동수를 돌보며 무지개운수 직원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박동수는 아들 박민호를 홀로 키웠습니다. 박민호는 대학 배구 선수로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프로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과의 마찰과 라커룸에서의 다툼 이후로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박동수는 꿈과 감으로 박민호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임동현을 고발하지만 가벼운 폭행죄로만 처벌받고 사건은 종결되고 박민호는 그대로 실종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박동수는 억울함과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박동수를 본 장성철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박민호 가해 사건에 임동현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임동현은 입을 다물게 되고 이후 갑자기 박동수가 사라졌습니다. 장성철은 그 이후 박동수를 애타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박동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매를 함께 얻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수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장성철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성철은 아직까지 박동수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 여전히 박동수가 그 과거에 살고 있음에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무지개운수는 장성철을 위해 박동수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은 임동현입니다. 임동현은 현재 무지개운수가 알고 있는 사건의 유일한 관계자이자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운수는 임동현이 현재 불법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과 박민호가 외부적으로는 장기 실종 상태임을 이용해 임동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임동현이 겉모습과 다르게 유약한 면이 있으며 의존성이 있고 관계에서 약자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무지개운수의 작전에 임동현은 제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지개운수는 임동현과 관련 있는 새로운 인물 조성욱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성욱과 임동현은 과거 박민호와 같은 진광대학교 배구팀에 있었던 동기입니다. 현재 조성욱은 진광대학교 배구팀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학창시절 별다른 커리어가 없는 조성욱이 배구팀 감독으로 있다는 것, 조성욱과 임동현이 가불관계처럼 보인다는 것을 바탕으로 무지개운수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지개운수는 조성욱을 조사하던 중 경기 중 수상한 사인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선수가 실책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이 생김을 통해 조성욱과 선수가 결탁해 승부를 조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임동현의 헬스장 사장실에 비밀 공간이 있음을 알아냅니다. 무지개운수는 최경구가 과거에 익혀둔 타짜 기술을 이용해 임동현에게 헬스장을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임동현의 조급함을 이용해 비밀 공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공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임동현은 가장 배팅률이 낮아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항목을 조성욱에게 알려주고 조성욱은 그 항목에 베팅을 한 뒤 자신에게 협력하는 선수 정현태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한 경기에 5억가량의 돈을 벌어왔습니다. 무지개운수는 이들의 불법 도박을 망가뜨림과 동시에 이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광대학교 배구팀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둔 상태입니다. 조성욱과 임동현은 마지막 경기인 만큼 크게 해먹으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김도기는 해외 유명 배구 스카우터 로렌조 김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현태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정현태가 로렌조 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게 만들어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만든 뒤 접근합니다. 김도기는 정현태가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해외 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지만 실수가 많아서 아쉽다는 말을 하고 정현태는 마지막 경기를 실수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정현태는 자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성욱의 지시를 무시하고 실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팀은 승리하게 됩니다. 팀은 승리했지만 건 돈을 모두 날린 조성욱은 분노와 답답함,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현태가 갑자기 박민호의 이름을 꺼내고 관중석에서 박민호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성욱은 박민호의 모습에 당황하게 되고
지금까지 임동현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꺼낸 박민호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두려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조성욱은 곧바로 박민호의 시신을 안매장한 장소로 가서 시신을 직접 확인해서 박민호가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등장한 인물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이때 김도기는 조성욱을 추적해서 박민호의 시신 안매장 장소를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안고은은 경기 종료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서 폐쇄 조치를 받아냅니다. 이 폐쇄 조치로 인해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진실과 흑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폐쇄되자 사이트의 원래 주인인 청광진은 분노와 함께 상황 파악을 위해 조성욱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각 조성욱은 박민호로 인한 혼란으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혼란 속에서도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전화를 이어가며 시신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청광진은 조성욱으로 인해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청광진은 조성욱과 임동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게 두 사람을 각각 자살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완벽하게 묻히게 만들기 위해 박민호의 시신을 탈취해 처리하고 관련자인 박동수를 납치해 제거하려고 합니다. 박민호의 시신 탈취는 성공하지만 박동수의 납치는 김도기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천광진은 이 사건을 아는 인물이 박동수 외에 더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서는 김도기도 제거해야 함을 느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천광진은 진광대학교 초대 이사장의 손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으며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청광진의 위험성을 느낀 할머니는 청광진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청광진은 가족이 가진 재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승부조작입니다. 청광진은 진광대학교 배구부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해주며 친분을 쌓고 그들을 이용해서 승부 조작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이용한 선수가 조성욱과 임동현입니다. 박민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청광진은 박민호까지 설득해서 더 크게 조작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박민호가 거절하자 박민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청광진은 CCTV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임동현 혼자서 박민호를 폭행하게 만들고 CCTV가 없는 외부에서 차량으로 박민호를 쳐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이후 시신을 조성욱과 함께 안매장하며 모두를 공범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들에게 지속적인 금전적인 지원과 불법 도박, 조작을 통해 이익을 계속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며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임동현이 폭행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상황이 끝나길 바랬지만 박동수가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하자 조성욱과 함께 박동수의 교통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비어있는 박동수의 가게까지 정리해버리며 박동수를 사회에서 지움으로써 자신들의 범죄가 완전히 묻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청광진은 임동현과 조성욱으로 인해 틀어진 계획으로 얻어내지 못한 수익을 김도기를 통해 얻어내고자 합니다. 박민호의 시신을 바탕으로 김도기를 불러내고 그 현장에서 데스매치를 만들어내 중계, 베팅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김도기는 처음에는 청광진의 계획에 맞춰 움직여주지만 무지개 운수 직원들과 함께 그의 계획을 하나씩 박살냅니다. 청광진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고 자신 앞에 나타난 김도기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각이던 싸움은 주임지가 박민호의 시선을 찾는 데 성공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김도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청광진은 김도기에게 살려달라고 빌지만 김도기가 자신을 응징할 것을 느끼자 태도를 바꿔 체념 속에서 김도기를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김도기에 의해 생매장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민호의 시신은 무지개의 운수에 의해 수습된 뒤 화장되고 잠시 기억이 돌아온 박동수의 손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생전에 좋아하던 노을이 예쁜 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완성하고자 하는 악인의 횡포가 잘 그려집니다. 동시에 악인, 악당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와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자기만의 세계 완성과 범죄로의 도피가 그려집니다. 이러한 캐릭터와 함께 최근 이슈되고 있는 해외 범죄단지의 현실이 잘 엮이며 범죄자들의 뻔뻔함과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사는 현실의 불편함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동시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도 잘 다뤄집니다. 이 행동이 팀, 선수, 나아가 스포츠 자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미래를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를 잘 그려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